자, 총정리는 한꺼번에 86페이지 이온결합 그리고 뒤쪽으로 쭉 넘기면 공유결합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3단원에서 필요한 자료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제대로 고를 수 있니와 3단원의 뒤쪽에 극성, 묵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료를 다 설명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 내용들 살짝 정리해 드립니다. 3단원도 강은미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었죠. 네. 그지? 나는 니네 3단원을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총정리 내용 한번 들었어? 학기 초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적어주는 것들 있잖아요. 반드시 꼭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 잊어버리지 마. 부탁입니다. 고3이 돼도 똑같은 노트에 똑같은 필이거든요. 배우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 노트를 잘 적어놨다가 그 노트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재에다 적어놓으면 교재를 버릴 때가 있어. 노트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요. 전기분해는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이온결합 그리고 뒤쪽에 공유결합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포인트 첫 번째요. 이온결합. 자, 이온결합 뭐라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 자, 화학원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쓰게 돼요. 그런데 내용은 금속과 비금속이라 그래서 모두 다 이온 결합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공유 결합도 이온 결합도 다 하는데 이온 결합을 좀 우세하게 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신에는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결합하면 이온 결합. 됐나요? 내려볼까요? 금속은 그대로 결합하지 않고요. 금속은 이렇게 와서 전자를 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은 금속 양이온이고 그때 튀어나온 전자를 비금속 원소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도 이미 안정한 상태예요. 자, 화학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 3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안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온은 안정해요. 3단원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이 안정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왜 양이온이 되니? 안정해지려고. 그럼 얘는 전자를 먹고 왜 음이온이 되니? 안정해지려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상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이렇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 우린 그걸 안정해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되니? 이거랑 같은 말이 있는데 비교해 주세요. 옥텟을 만족해요. 이건 3단원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옥텟을 만족해요도 안정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옥텟을 만족해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되셨어요? 예를 들면 리튬이라는 애는 3번이니까 얘가 양이온이 돼서 리튬 양이온이 되면 얘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겠죠. 그죠? 됐니? 이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예요. 음이온 중에 플로린이 있었어. 9번이에요. 얘는 플로린 9번인데 마이너스가 되면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겠죠. 이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이온이 되면 안정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됐니? 그렇다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지 않는 이온은 됐어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지 않는 이온 유일하게 딱 하나 보여? 이 녀석이 수소 이온이 되면 얘는 그 누구와도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지 않죠. 됐어요? 그래서 수소 이온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소 이온이 들어있으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에 수소 이온, 양이온을 제외하는 거예요. 시험에 낼 수 없어요. 이해되니? 그럼 이 예외인 수소를 제껴버리면 화학 원, 주기율표에 외우고 있는 니네가 외우고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이온이 됐을 때 음이온, 양이온을 통틀어서 전부 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되니? 유일하게 예외 하나인 걸 재워버렸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라는 단어는 언제나 통용되는 단어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옥텟을 만족해요. 써볼게요. 3번은 복습이니까. 베릴륨의 경우에는 2족이에요.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원자과 전자 2개. 됐죠? 여기다가 수소를 붙일 거야. 여기다가 수소를 붙일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수소 안정해진 거 맞지? 얘도 수소 안정해졌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죠. 공유결합하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됐어요? 그래서 수소는 이온으로 낼 수 없어서 이온 결합 물질은 안 돼요. 수소는 공유결합 물질만 가능합니다. 라고 화학원은 정의를 해요. 되니? 그럼 화학원에서 수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네! 언제만? 공유결합했을 때에만. 됐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베릴륨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네! 이온이 됐을 때. 하지만 공유결합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아니요. 됐어요? 그럼 베릴륨의 경우에는 옥텟을 만족하니? 전자가 4개밖에 없어요. 옥텟 만족해요? 옥텟은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 그럼 다시요. 수소는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네. 옥텟을 만족하니? 안정해주세요. 옥텟 만족해? 아니요. 옥텟이란 단어는 8개를 뜻해요. 됐어요? 옥텟은 8개를 뜻해. 전자가 주변에 8개가 있어야 원자과 전자가 0이 돼서 옥텟을 만족한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줘. 3단원에 필요합니다. 다 되고요. 얘는 수소 제외예요. 베릴륨 제외입니다. 금소 제외입니다. 얘네 셋은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가지는 시험용으로 써두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게. 자, 그러면 여기에 양이온과 음이온이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네. 됐어요? 옥텟을 만족하니? 진짜요? 리튬 한번 해볼까?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하나. 이온이 돼버리면 얘 없어지겠죠? 바깥쪽에 2개를 가지겠죠? 그러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죠. 옥텟은 만족하지 않아요. 이온 상태일 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애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결합을 할 거야.
이렇게 결합을 할 거야. 되니 요 결합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생성된 물질 이름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됐죠?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미 안정한 상태인데 서로 끌어당겨져서 이온 결합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 생성돼서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옥텟을 만족해요. 제 3단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시험 나오는 건 아니죠. 썼다 지울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리튬과 플루오린이요. 자, 얘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리튬 플러스 얘 내리면 플루오린 마이너스. 됐죠? 이 상태로도 안정하지만 결합을 해서 내리면 LiF. 이온 결합 물질 맞죠? 그지? 한 번만 더요. EX 알루미늄과 산소. 그럼 알루미늄은 몇 플러스? 3 플러스. 그럼 얘는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됐나요? 그럼 전자 몇 개씩 내놔야 돼? 내놓은 전자수와 받은 전자수는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몇 개 나오는데 얘는 하나 나오면 하나 받으면 되죠. 얘는 몇 개가 6개의 전자를 내주면 6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얘가 전자 6개를 내주려면 3개 내줬으니까 2마리씩 필요하겠죠. 얘는 전자를 3마리, 6마리가 받아야 되니까 3마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하면 Al 2마리와 산소 3마리가 결합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4단원의 산화수를 쓰면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산화수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니?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우리는 그걸 전부 다 통칭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배수로 결합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단원이 이 앞쪽이 좀 쉬워지는 건 산화수를 알기 때문에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쉬우니까 이온 결합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이온 결합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EX 그래프. 이온 결합 그래프. 자, 이온 결합 그래프도 정리해 줄 테니까 다 그린 다음에 그리세요. 인력과 반발력은 안 그립니다. 여기는 이온간의 거리. 그래서 여기 이온간의 거리라고 써 있으면 요거 이온 결합 그래프예요. 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여기다가 써주면 얘 에너지. 그치?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쭉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래프 끝날. 점 찍어줄게. 시험 문제 항상 똑같습니다. X절편 A 가장 낮은 점 B 한 이쯤 떨어져서 C. 됐죠? 네. 그래프는 다 똑같아요. 비교샷 한번 보세요. 아, 금속과 비금속이면 이온이 된 후에 떠돌아다녀 안정된 상태로 물 같은 게 없어지니까 가까이 가서 달라붙는 거죠.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걸 이렇게 그린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온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겠지. 이온끼리 딱 결합한 상태가 있겠죠. 이온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겹치는 상태도 있겠지. 이 세 가지 점이거든요. 자, 질문이요. A, B, C 중에 결합된 곳은 어디니? 됐어? 그래프가 가장 낮은 지점일 때 결합해요.
되니? 그러니 첫 번째 1번 결합 언제 했다고? 네. 됐어요? 그럼 이 A, B, C 중에 제일 안정된 상태가 되겠지. 됐어요? 제일 안정된 상태. 무슨 뜻?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 자, 결합 쉽죠? 자, 두 번째요. 그럼 인력이 최대인 지점은 어디니? A, B, C. 3번. 반발력이 최대인 지점은 어디니? A, B, C. 됐나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A, B, C 중에 결합 언제 했다고? B일 때. 됐죠?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B점에서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양이온과 음이온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됐니? 그럼 얘보다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있으면 결합하려고 하겠지, 그지? 그럼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기지 않겠니? 그래서 결합을 기준으로 이쪽 편은요 인력에 의한 효과가 더 커요. 됐니? 다시요. A점으로 가면 A점은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서로 겹쳐 있는 상태거든요. 너무 가까워진 거지.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려고 하겠죠. 얘가 안정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서로 민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합을 기준으로 앞쪽은 반발력 효과가 나타납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럼 A, B, C 중에 인력이 제일 큰 곳은 어디니? 됐어요? A, B, C 중에 반발력이 제일 큰 곳은 어디니?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요. A, B, C 중에 인력이 최대인 곳은 어디야? A, B, C 중에 반발력이 최대인 곳은 어디야? 야, 얘는 반발력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말대로 하면 얘가 반발력이 큰 거지. 얘가 인력이 큰 거지. 균형이 되면 얘니까. 됐냐? 틀려요. 인력이 제일 큰 곳 어디야? A요. 다시 반발력 제일 큰 곳 어디야? C요. A요. A요. 됐니? 뭐 틀려오는지 알겠지? 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고르세요. 나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서 이온 결합 잘 아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함인데 그거 다 아는데 얘네들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인 거 다 아는데 다 알아. 금속과 비금속 양이온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데 아까 했던 거 지운 거 알아. 여기까지 왔는데 알아. 결합은 B에서 해. 틀렸는데 얘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니네들도 나중에 복습이나 공부를 할 때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질문. 선생아, 여기는 인력 효과가 나타나니까 C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작은 거 아니야? 그래야 인력 효과가 나타나겠죠. 얘네 둘이 같으면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결합을 할 거니까. 그럼 인력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뭐야? 반발력보다 인력이 크다는 얘기지. 그럼 반발력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뭐야? 인력보다 반발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선생아 인력과 반발력을 전부 다 A가 크니? 잘 봐. 물리원에서 전기력을 배워요. F는 K의 R제곱에 Q1, Q2 됐어? Q1, Q2는 전하량이에요. 얘네들이 거리가 가깝건 멀건 상관없이
전하량은 변하지 않지. 이해됐어? 갖고 있는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그 양은 변하는 값이 아니야. 변하지 않아. 됐니? K 값은 상수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지? 그럼 거리는요, 작을수록 힘이 큰 거 맞죠?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커요. 됐어?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커. 인력도 가까울수록 크고요. 반발력도 가까울수록 큰 거야. 이해됐어? 힘이라고 하는 애는 거리 제곱에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인력도 크고요. 반발력도 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A는요, 인력, 반발력 효과가 나타나지. 그럼 A는 인력이 크겠니? 반발력이 크겠니? 얘가 커야 반발력 효과가 나타나겠죠. 됐어요? 다시. 그럼 C점은요. C점은 인력이 큰 거야? 반발력이 큰 거야? 전부 다 써줄게. 이거 배웠다네. 배웠다네. 잘 봐. A점은요. 반발력 효과가 나타나야 되죠. 그지? 그래야 결합하는 B쪽으로 오지 않겠니? B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합한 거 맞죠? 그럼 C는요. 얘는 인력 효과가 나타나야 가까이 가는 거 맞지? 이해됐어? 됐어? 그렇다면 얘요. 인력과 반발력 중엔 누가 커? 인력 효과, 반발력 효과가 나타나려면 얘가 큰 거 맞죠? 그지? 인력보다 반발력이 커야 반발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니? 그럼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지? 됐어요? 한 번만 더요. 그럼 인력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인력이 큰 거야, 반발력이 큰 거야? 인력이 커야 인력 효과가 나타나겠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인력이 제일 큰 데는 어디라고? 부등호를 보면 C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지. 반발력이 제일 큰 곳은 어디야? 부등호를 보면 얘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지. 그럼 어딜 쓸 거야? 값을 매겨보면 반발력이요 1000이에요. 값을 매겨보면 900이야. 어때? 반발력이 크지? 어때? 반발력 효과 나타나는 거 맞죠? 값을 매겨보면 200이야. 값을 매겨보면 10이야. 어때? 인력 효과 큰 거 맞죠? 됐어요? 그럼 반발력은 누가 큰 거야? A가 크죠? 인력은 누가 최대? A가 최대죠. 이해됐니? 부등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물리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힘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요. 됐어요? 그래서 반발력을 물어봐도 A가 제일 커요. 인력을 물어봐도 A가 제일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 점에서 반발력과 인력 중에는 누가 좀 더 크니 그러면 그때 가서 고르는 거예요. 인력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인력이 좀 더 커요. 반발력 효과가 나타나니까 반발력이 좀 커요. 그런데 인력을 비교해도 A가 큰 거 맞지? 반발력을 비교해도 A가 큰 거 맞죠? 이렇게 되는 상태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포인트 단어 하나.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세요. 되니? 이게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만 더요. 여기를 결합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를 결합 에너지라 그래요. 물론 이온 결합에서는 결합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됐니? 자, 요것도 하나 해줄게. 중요합니다. 4번이에요.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요. 이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요. 이게 4번입니다. 됐어요? 됐어?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Na2CaO. 자, 질문이 녹는 점은 누가 높을까요? 녹는 점은 누가 높니? 그걸 바로 알수있어요. 당연히 네 상담 안 했어요? 했는데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야, 이 정도는 그냥 툭 하고 맞춰야 화학한 거 아니야? 이거 하려고 상담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요. LiF와 LiCl 중에는 녹는 점은 누가 높니? 이온 결합 물질을 배우는 이유는 보고 녹는 점이 누가 높은지를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학을 배운 애와 배우지 않은 애의 차이가 뭐야? 천재처럼 보여요. 녹는 점은요, 얘가 높아요. 녹는 점은요, 얘가 높아요. 천재처럼 보이는 거야. 됐어? 이걸 하려고 화학이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화학의 정의예요. 얘가 왜 높니가 시험 문제니까. 얘가 왜 높니가 시험 문제니까. 됐어?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거야. 내가 몰랐던 게 있다면 그걸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게 됐다면 안 잊어버리고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자, 한번 해볼게. NaOCaO. 녹는 점을 비교할 때는 첫 번째 전하량을 비교합니다. 써줄 거예요. 2 플러스 2 플러스 1. 됐어요? 전하량의 합도 괜찮고 곱도 괜찮아요. 곱해서 절대값. 곱해서 절대값. 누가 크니? 그죠?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커요. 됐지? 두 번째, 얘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1, 얘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1이죠. 어때? 전하량의 곱이 같지? 이렇게 같을 때에는 가까운 애를 골라오는 거예요. 결합 길이가 짧은 애가 결합 에너지가 커서 녹는 점이 높아. 이해됐어? 그러면 얘 리튬 플로린 리튬 Cl. 자, 원자만 지름 기억나니? 맞아? 됐어? 그래서 작은 애를 골라오는 거예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원자번호 작은 애 골라옵니다. 적어줄 거예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자, 성질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의 성질은 첫 번째 매출 중요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필요합니다. 고체일 때, 액체나 수용일 때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전류가 흐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쓸 거거든요. 자, 곤란할 수 있겠어요? 됐어? 다시요. 두 번째. 그렇다면 녹는 점은 누가 녹니? 자, 녹는 점을 비교할 때는 두 종류가 필요해요. 첫 번째, 1번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하량을 봅니다. 전하량이 크면 녹는 점이 높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전하량이 크면 뭐 거리고 나발이고 죽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커요. 두 번째, 아까처럼 전하량 같은 애도 있겠죠. 만약에 전하량이 같으면 원자번호 작은 애를 골라오세요. 원자번호 작은 애가 사이즈가 작아서 길이가 짧아요. 됐어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길이가 짧아. 그럴수록 결합력이 세서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됐니?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 자, MgO, CaO. 자, 이제 할 수 있니? 녹는 점 누가 높다고? 툭 맞추는 거야. 툭.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어때? 전하량이 같으니까 두 번째 경우죠. 그럼 누굴 골라오라고? 원자번호 작은 애. 됐니? 얘가 녹는 점이 높다고.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까? LIF, K, CL, KF. 자, KF 좋아. 누가 높다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으면 원자번호 작은 애. 됐나요?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다시요. MgO와 LIF 중에는 누가 높니? 원자번호가 작죠? 하지만 전하량이 크죠? 무조건. 됐나요? 그럼 제일 큰 애와 제일 작은 애 한번 비교해 볼까요? LIF와 CaO 누가 크다고? 무조건이요. 됐어요?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니네 방금 한 거 말고 막 개천재처럼 보이지?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애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맞출 수 있어요. 장난 아니죠? 됐어요? 한 번 더 해볼까? NaCl이죠? 소금이죠? 철광석이요? 누가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 무조건이요. 됐어요? 할 수 있겠냐? 중요합니다. 이런 거 직관적으로 꼭 체크하세요. 괜히 이런 걸 정리해놓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3번입니다. 얘는 충격에 약하죠. 쉽게 부서집니다. 됐니? 자, 수능에 나오는 단어 세 가지를 정리해드렸어요. 전기전도성, 녹는 점, 끓는 점, 충격에 약해. 쉽게 부스러집니다. 됐나요? 자, 공유결합도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여기까지만 오시면 돼요. 공유결합. 매우 빨리 써고 지울 거예요. 공유결합은 누구와 누구가? 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음이온, 얘도 음이온이 될 테니까 음이온끼리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유결합이에요. 얘는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아요. 전자를 서로
공유합니다. 공유할 때 조건이 뭐야? 옥텟을 만족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옥텟을 만족하도록 결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공유결합 물질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예외가 있죠. 누구? 베릴륨과 동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차이점이 뭐야? 얘는 이온이 된 상태로 안정한데 정정기적이에요. 얘는 전자를 주거나 받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 옥텟 규칙에 만족할 수 있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게. 됐니? 자, 그래프 썼다 지워볼게요. 공유결합 그래프도 있어요. 왜 지울 거야? 얘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자, 그려볼까요? 쟤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는 뭐라고 써있냐면 핵과 핵 간 거리라고 써있어요. 쟤는 이온 간의 거리니까 이온 결합, 얘는 핵 간 거리니까 공유 결합. 요거만 달라요. 여기 에너지 내리면 가겠죠? 자, A점 무슨 효과가? 반발력 효과가. C점 무슨 효과가? 인력 효과가. B점 무슨 효과가? 균형을 이뤄서 결합한 상태. 그럼 저기랑 똑같죠? 아, 반발력 효과, 인력 효과, 균형을 이뤘어. 질문, 인력이 제일 센 데가 어디라고? 반발력 제일 큰 데가 어디라고?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하나만 더요. 똑같아요. 여기 결합끼리요. 여기 결합 에너지. 어때? 똑같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요.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 그래프와 공유 결합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1번 결합은 어디서? B에서 균형을 이루니까. 2번 인력 효과 큰 데는 어디야? A요. 3번 반발력 효과 큰 데는 어디야? A요. 4번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력이 커서 녹는 점 뚫는 점이 높아요. 이해됐니? 어때? 그래프 두 개 그리면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됐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요. 지워볼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거야. EX. 그렇다면 공유결합 물질은 무슨 특성이 있니? 첫 번째요. 전기 전도성 있어요. 고체에서 액체에서 얘는 S, 얘는 L. 공유결합 물질은요, 둘 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비교샷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흐르면 이온 결합 물질, 둘 다 안 흐르면 공유 결합 물질. 그렇지? 어렵지 않지, 그렇지? 두 번째요. 녹는 점은 누가 묻니? 끓는 점은 누가 묻니? 요거 비교해서 안 할 거야. 이건 중요하지만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공유결합에 녹는 점, 끓는 점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비교하는 거냐면 결합 길이는 누가 기니? 그럼 여기다가 3중결합, 2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부등호 치는 거 맞죠?
세 개의 손을 잡아서 당길수록 길이는 짧아져요. 되니? 그럼 다시요. 결합력은 누가 크다고? 3중결합, 2중결합, 단일결합. 결합력 누가 커요? 세 마리가 손을 잡을 때가 훨씬 크겠지, 그지? 혼자 잡을 때가 힘이 제일 작겠죠. 어때요? 결합력과 결합끼리 반대로 움직이는 거 맞지? 결합력과 결합끼리 반대로 움직이는 거 맞죠? 공통점이에요. 됐어요? 3번이 이 녀석은 충격이 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과 비교샷 잘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이렇게 비교할 땐 뭐만 물어봐? 이온 결합 물질을 훨씬 더 자세하게 물어봐요. 왜? 3단원 전체는 이온 결합을 배우는 애가 아니라 모두 다 공유 결합을 배우는 애거든요. 3단원의 단원 제목이 결합의 극성, 분자의 구조, 분자의 극성이에요. 분자라는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공유 결합 물질이어야 돼요. 3단원은 이온 결합을 배우는 단어가 아니야. 공유 결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온 결합을 내는 이유가 뭐야? 중하니까. 되니? 공유 결합은 뭐야? 야, 이거 3단원을 하려면 이거 모르면 안 돼. 당연한 거야. 그러니 이온 결합에 포인트 맞춰서 너 요거 비교할 수 있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 요 특성들은 한 단어 출제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알아두도록 합니다. 됐어요? 할 수 있니? 자, 이래도 보여줄게. 금속이죠. 금속을 못 고르는 애는 없지. 금속이에요. 금속 아니죠? 금속 아닌데 안 부서져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됐어요? 금속 아니지?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됐어? 보여? 니네가 살면서 자연계에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고를 수가 있다고. 부서지면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됐니? 이게 얘들이 구별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나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구별할 수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프는 똑같다 그랬죠? 결합 물질의 특성은 다르다 그랬지? 그럼 비교샷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는 비교해 줍시다.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를 딱 배워놓고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본 다음에 이온 결합을 싹 잊어버리고 공유 결합만 배우는 게 3단원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정리 시작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